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장 선출이 확실시되면서 전남 동부권을 찾는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권역 규모에 비해 인구 비중도 높은 데다 주력 산업군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선거 국면에서 민심이 강력하게 응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후보들은 지역 개발 공약을 내세우며 동부권 공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날,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영배 의원이 경청 투어의 첫 행보를 순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중심의 통합에 대한 동부권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신산업 수도개발청 신설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려면 이걸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가 중심이 될까? 저는 동부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전남 동부권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첨단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내일은 주철현 의원이 동부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침체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제도약 비전과 신재생 에너지 공사 유치 등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신정은 의원도 순천대학교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 의원 등 광주 지역 입지자들도 동부권을 찾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매년 5년 그리고 20조 원이라는 돈을 가장 먼저 이곳 산업위기 지역인 동부권에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동부권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만큼 유권자들을 겨냥한 경제 공약이 향후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선거 국면에서 본격화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응집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남 동부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은 전남 지역 내 총 생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경제적 위상과 달리 표심은 유동적인 만큼 동부권을 향한 정치권의 공략도 더 바빠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전남도 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에 지역 현안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할 것과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국세 지원 규모 및 배분 기준 명확화 등 12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 심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역 각계에서 법안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비교 우위 자산인 섬과 바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이 타 시도와 다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섬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징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전국 유인섬의 58%인 277개가 전남에 몰려 있고 무인도는 1741개로 전국의 60%를 차지합니다. 유무인섬의 면적도 19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전국 도서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산업 비중도 전국의 6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서도 해상풍력 특례와 섬 문화 보존, 관광 개발, 김산업 육성 등 섬과 바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법 조항이 3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에너지 주민 배당 특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이른바 햇빛연금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가장 핵심 자산인 섬과 바다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산업 부분에는 해상 풍력 특례가, 문화 관광 산업 부분에는 관광 개발과 섬 문화 보존 특례가, 농수축산업에는 20여 개가 넘는 관련 조항이 산재에 있어 개발과 보존 가치가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정부 부처별 요구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다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자칫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 사항인 연안 여객선 공영제 문제는 특별법에서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객선 보조금 지급 방식을 답습하는 내양 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만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법률로 정해가지고 특별법에 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면은 이 섬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과 함께 연안 바다가 우리의 생활 영토로 갯벌의 탄소 흡수량을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블루 카본 제도와 원격 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 허용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 의제들도 법안에 포함해 논의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달 말 여수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종료된다며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았지만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지역에서는 지정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지자체마다 방문 관광객 수를 홍보하는 데 열심인데요. 집계하는 기관마다 관광객 수의 편차가 커서 어느 통계를 믿어야 하나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게는 4배 차이까지 나는데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지자체가 배포한 보도자료들입니다. 관광객 888만 명 돌파, 1000만 시대 눈앞 등 모두 지난해 관광객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치가 이상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456만여 명, 시군별로 보면 관광객 888만 명을 돌파했다던 고흥군은 200만 명에 불과합니다. 100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뒀다던 해남군도 230만 명에 그쳤습니다. 집계한 기관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수시와 순천시처럼 큰 차이가 없는 시군도 있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올려보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많은 곳에 집계가 좀 빠져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건 관광객 수를 세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의 무인 계측기와 입장권 등을 통해 관광객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중복 집계되거나 안내원의 수기 또는 차량으로 어림잡아 집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체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관광객 수로 산정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면서 고무줄 통계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신뢰도와 객관성이 떨어지는 수치가 관광정책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되고 지자체 간 관광객 수 늘리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관광객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할 건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수를 주요 성과 지표로 삼는 만큼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라든지 카드사,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등에 대한 데이터 등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멀티소스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서 보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또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등 정성적 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지역의 전체 학생 수가 6,7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의 학생 수는 17만 6,598명으로 지난해보다 81학급이 줄었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수가 4,400명 이상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14.3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지역 MBC 편성 책임자 협의회가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마저 앗아가는 예산 폭거라며 즉각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재단이 올해 장애인 방송물 제작 지원 사업에서 지원 비율을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작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사실상 장애인 방송을 포기하라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를 향해 삭감된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고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 출신 사진작가 고 이경모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오늘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함께하는 남도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오늘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현대사 속 격동의 순간들을 렌즈에 담아낸 냉철한 기록자이자 따뜻한 예술가였던 고 이경모 작가의 삶과 사진 세계를 재조명했습니다. 이경모 작가는 1926년 광양읍에서 태어나 여순 사건과 한국전쟁 등 한국의 현대사 속 역사의 현장들은 물론 척박한 현실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